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우리공화당을 지켜봐주시는 당원 여러분, 우리공화당을 아껴주시고 지켜봐주시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도 문브레이커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주에 한 번 뵙는 한근영 특파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요. 오늘 뵐 분, 오늘은 마스크도 벗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어 체크, 그 다음에 확실한 사전 수칙을 다 지켰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소개드릴 분, 사실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었는데 저 묵묵하게 일 잘하는 청년 누구냐, 저 우리공화당의 일꾼초 누구냐, 저분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런 인재가 우리 당에서 저렇게 열심히 묵묵하게 잘 해주고 있느냐, 많은 좋은 평가와 엄지척, 많은 감사의 표시도 들었기에 드디어 이 자리에 모십니다. 당직자라고 본인이 안 나온다고 너무 만류를 하셨는데 드디어 오늘 힘겹게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공화당의 조직팀장 박기영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시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네. 박기영 팀장님 반갑습니다. 자, 박기영 팀장님 본인이 얼마만큼 당원분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부끄러움 많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시기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79 양띠 42살입니다. 저도 양띠인데. 띠동갑. 저랑 띠동갑이시네요. 처음 알았어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띠동갑이지만 근데 박기영 팀장님 보면 남자라면 사실 좀 약간 그게 있지 않습니까? 묵묵하게 제가 우파의 멋을 얘기할 때 항상 많이 얘기하는 묵묵하게 자기가 있어야 못해서 책임을 지는, 사실 거기에 따른 힘들고 불평불만 놀고 싶고 이런 마음도 다 있겠지만 남자라면 책임을 지고 거기에 자기가 이제 거기에 주어지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아가는 게 사실 진짜 남자의 멋이고, 그게 인류를, 그리고 작게는 대한민국을, 우리의 가족을 이끌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랑 이제 나이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분들 중에 그 가장 모범적인 예시를 봤던 게 사실 박기영 팀장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제가 여기 나왔다고 입에 발린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저렇게 열심히 일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정말 저는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까마득한 후배고 띠동갑이라서 오늘 깜짝 놀라긴 했는데 사실은 저보다도 훨씬 선배시기도 하지만 학력이 사실은 저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학력, 아주 능력자라고 저는 들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외국 유학파 출신 아니십니까? 아니, 그냥 잠깐 공부하셔서 갔다 왔을 뿐이고요. 근데 크게 내세울 건 아닙니다. 겸손하신데 사실은 어느 학교인지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내세울 거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들어봤을 때 그렇게 겸손 떨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사실 이런 인재가 우리 당에 와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인품도 갖췄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공화당을 선택을 하셨던 게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기존에 정치 집단에 한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사업을 하면서 그 속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또 사업이
참 안 좋게 되는 상황이 직면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조선일보를 보다가 조선일보의 공채, 우리공화당 공채 2기를 모집한다라고 해서 그냥 지원을 해봤습니다. 네, 해봤는데 뭐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정말 진짜 우리 공화당 당직자분들이 일당백이거든요. 물론 우리 공화당이 감당해야 되는 시대적 무게와 당원들의 열망에 비해서 사실은 많지 않은 당직자분들이 그걸 처리하려다 보니까 과부하가 일어나고 실수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 당직자분을 싫어하거나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렇지만 진짜 이만한 열심히 하시고 카메라도 한 번씩 봐주세요. 네.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듬직한 우리의 일꾼이 와주셨다는 게 사실 저는 정말 뜻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공화당에서 사실은 좀 일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만두실 수도 있었어요. 본인이랑 가치가 안 맞거나 아니면 뭐 사실 일은 웬만한 기업 혹은 어디서 일하는 것보다 저는 빡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요새 이제 우리가 집회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또 이제 당협을 구성을 하신다고 또 거기서 또 일이 너무 바쁘시단 말이에요. 네. 일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휴무도 없으시고 그렇게 네. 하시는데도 진짜 사실은 뭐 책임감이나 우리 공화당의 가치에 동조를 안 하는 사람이라면 금방 도망갔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시는데 네. 정말 감사한데 어떤 게 본인이랑 맞으셨고 계속 꿋꿋이 해주시는 게 어떤 뭐 동기나 그런 뭐 소소한 포인트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다시 이제 제가 이제 대답하겠다면 부모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보수 쪽에서 기존에 활동도 좀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하고 그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 스스로 자체가 워낙에 뭐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다, 잘한다, 진짜 성실하면 아이콘. 그런 게 좀 몸에 배웠다고 좀 많이 들었고 제 자랑은 아니지만 진짜 자랑하셔도 될 정도. 네. 하여튼 그런 부분, 그 보수의 가치, 그 이념, 근데 우리 공화당에 넘어와서는 그 예전보다는 더 뚜렷한 가치, 뚜렷한 이념을 제가 이제 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태극기 집회 지금 하면서 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여기에 또 맞는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도 뭐 분명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냥 내가 꿋꿋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도 뭐 힘들어도 뭐 힘들지언정 그래서 계속 해나가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바 중에 정말 색다르게 뚜렷한 가치. 뭐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솔직히 한참 후배지만 젊은 남성들은 자기가 우판지도 모르는,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자신의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정체성을 알게 되고, 우리 공화당을 알게 되고, 우리 공화당이 해나가는 것을 함께 해나가면서 그 가치가 얼마나 더 깊고 더 이제 우리 삶과 필연적으로 맞닿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제1야당이라고 하는 집단에 비해서 우리 사실 그 밖에 있을 때 그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공화당이 없었을 때, 대한민국당이 없었을 때. 그 당시에는 없었을 당시에 몰랐을 당시에는 제가 그 당에 이제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 자체의 문제점을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반대파 그 당시에 그럼 그 더불어민주당 그냥 그쪽만 나쁘게 생각했고 저희 당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좀 벗어나서 그 대표님을 제가 그 전에 국회 연설하는 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보다가 그 연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끌림을 가슴이 울리셨구나. 네, 이끌림. 네, 제 마음의 고리가 거기에 딱 걸려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사실은 우리 공화당을 선택했던 계기 중에서도 대표님의 존재가 좀 커졌을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자라면 살다 보면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가슴을 울리는 무언가가 나타나거든요. 네, 살다 맞습니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뭐 운동이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활동을 함께하는 이 믿을 수 있는 리더와 그 다음에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는 이 동지들 이 정말 가슴을 사실 울렸는데 참 얼마 전에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었어요. 그 보수는 좌파는 이념 특정 인물이 아니어도 이념 중심적으로 투쟁이 있어갖고 그들의 역사가 있는데 보수는 특히 대한민국의 보수의 역사는 항상 인물 중심적이었지 한 번도 이념적으로 진일보하지 못했다. 예, 오히려 맞습니다. 퇴보에 가깝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퇴보에 가깝다라는 사실 그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처음에 집권하고 우리나라를 만들어질 때 당시보다 지금의 보수의 이념이 오히려 더 후퇴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외국에 나가 있을 때 한국식 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국. 네. 그래서 뭐 좀 한국인이어서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사실 나쁘게 표현하면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헬조선식으로 동기화가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 해외에서 보셨을 때 그 나라의 보수나 그 나라의 우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우리나라랑 차이점 보이신 걸 느끼신 건 없으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정치 쪽에보다도 이 경영 쪽에 좀 가까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오바마 그 대통령 처음 처음 시작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블랙 그리고 흑인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 최초로. 네, 최초로. 사실 네. 엄청난 센세이션이긴 했죠. 이제 뭐 그 사람이 말하는 가치나 이런 거를 빼놓고 봤을 때 흑인이 최초의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라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커다란 무브먼트긴 했어요. 사실 그때 너무 공부하시느라 그런 걸 크게 뭐 잘 관심이 없으셨나요?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가까이서는 오바마를 봤습니다. 네. 오바마를 가까이서 네.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 오바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대학생들, 이 젊은 사람들, 그 거리에 나와가지고 그 깃발을 들으면서 환호를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흑인인데도 저렇게 백인들한테 환호를 받고 있는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정도만 생각했었고요. 그 외적으로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뭐 정책적이나 뭐 가치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뭐 사실 공부하기 너무 바빴으니까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렇거든요. 뭐랄까 자기 분야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이 됐든지 아니면 예술적 분야가 됐든지 자기 분야에서 배워나가기도 사실 버겁잖아요. 왜냐하면 뒤처지고 경쟁이 워낙 소위 말해 빡센 시대니까. 근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인생에 가족의 삶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못 배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님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온 문브레이커스에 지금까지 나왔던 분들 다 인터뷰를 해보면 공통점이 다 부모님 얘기를 하세요. 네. 지방 교육이 진짜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에 보수로 오는 그 가치관의 형성이라는 게 그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보다 이제 나이도 훨씬 선배시고 그 사실 제가 이제 30대에 딱 접어들었지만 30대를 지나오셨잖아요. 30대의 남성의 시기를 지나오셨는데 사실 요즘 젊은 시대를 대표를 해서 제가 대표를 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좀 가까운 선배한테 질문하는 게 사실 가장 답을 얻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들한테 얘기를 하면 공감이 잘 안 되니까.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요즘 세대가 느끼는 거는 또 제가 실질적으로 요새 느끼는 또 문제점은 소위 말해 요즘 사람들 표현으로 그 사람들도 표현이 좀 잘못되고 예의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꼰대는 많은데,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제 앞날의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어른의 존재가, 이제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이 사람의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방향성이 좀 많이 부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살아오시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말로 많이 했죠. 말로 많이 이것저것 지적들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 하다 보니까 제 행동하고 이 말에 군더더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제 많이 부족하죠. 목표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많이 벗어나는 일 그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굳이 다른 일을 해야 되나? 근데 굳이 내가 일을 다른 언어를 선택해서 굳이 일하면서 쓰는 언어가 아닌 이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 스스로가 많이 좀 그런 거에 좀 변화를 하려고 좀 노력 좀 많이 했습니다. 진짜 약간 저보다도 한참 후배 뭐 10대로 돌아가면 나 살면서 미적분화 한 번도 안 쓸 것 같은데 이걸 왜 해야 되냐? 약간 맞습니다. 이런 고민이랑 가깝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는 영어를 정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읽을 수는 있는데 말이 안 돼요, 제가. 같이 저랑 미국도 가보셨지만 제가 말이 안 돼가지고 영어 유창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유창까지는 이제 안 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유창하기까지는 좀 힘들고요. 네. 어느 정도인데 커뮤니케이션 정도만 되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 정도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도 영어 좀 약간 뭐 우리 당원분들이랑 별개로 약간 좀 이제 재미난 얘기도 곁들이면 좋으니까 영어를 이제 한국에서 암만 공부해도 현지 가서 몇 달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확실한가요?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영어를 이제 배울 당시에는 그 새벽에 하는 굿모닝 팝스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미국? 아니요, 우리 한국에서? 예. 그래서 아침 새벽에 6시에 뭐 1시간 정도?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말을, 발음 같은 거 교정하고, 그런 다음에 문법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미국 갔었어요. 미국 갔었는데, 이게 들리긴 들리는데, 처음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제가 딱 그 자리. 그걸 좀 깨우치려고,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여행 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한 3, 4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입이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상하게 한국말이 이제 점점. 기억이 안 나. 이제는 또 한국에 온 지 오래되니까 예전에 한참 공부했던, 연구했던 영어가 잘 안 되고. 이게 세월이라는 게 어쩔 수가 맞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가끔 한국말도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가 기억나는 건 아닌데 약간 혼돈이 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수학을 곧잘 했거든요. 수학을 곧잘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자공학과를 와가지고 이 전자공학과는 그러니까 나노 단위, 마이크로 단위를 하는데 계산 살짝 틀리면 기계의 품질 자체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계산기가 해주지만 그 과정을 도출을 잘못하면 완전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복학을 하면서 딱 느낀 게 사실은 정치 쪽 그리고 정치 시사, 이 사회 문제에 관련된 제가 나하고 관심 가졌던 분야 그리고 안보 분야 이런 거랑 완전 이제 전자공학, 수학 계산하고 이런 거 완전 별개잖아요. 2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하려고 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사람의 뇌는 정말 뛰어나지만 단순하다. 맞습니다. 연속성이 없으면 금방 까먹고 금방 그래 된다. 박경 팀장님 참 진짜 사실은 원래 이렇게 일적으로 안 만나고 당에서 안 만났어도 만약에 제가 이분을 만났으면 인간적인 매력에 빠져서 형 동생을 정말 하면서 진짜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좀 사석에서라도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제 직급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도 안 하려고 하시고 서로 좀 저는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나중에라도 이제 저도 언제까지 영원히 최고위원은 아니니까 제가 이제 일반인이 되고 아니면 뭐 당에는 당연히 계속 있겠지만
직책상으로 너무 이제 형동생으로 불러도 되는 정도까지 만약에 됐을 때 그때 한번 이제 뭐 술은 당연히 같이 먹겠지만 뭐 네. 같이 하고 싶은 뭐 활동 같은 게 사실 하면 재밌잖아요. 네. 뭐 그렇죠.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나 뭐 그런 게 있으세요? 뭐 취미 활동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금 일 때문에 좀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 네. 일이 딱 바쁜 거 좀 없어지고 음. 나에게 여유가 생긴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혹은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해보고 싶은 같이 뭐 운동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운동이라면 헬스? 헬스 말고도 그냥 같이 뭐 할 수 있는, 뭐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뭐 배드민턴이나 뭐 배드민턴. 탁구나 만약에 있다면 뭐 운동이라는 거는 있다면이 약간 그 아쉬운 그 이성적인 참 이성적인 것보다도요. 노총각의 비애가 살짝 느껴졌는데 보다도 어쨌든 운동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예, 어느 운동이나 그냥 좀 배워서 좀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원래 뭐 네. 주로 하셨던 운동이 있으세요? 운동은 뭐 배드민턴, 그다음에 뭐 탁구, 뭐 축구, 어떤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축구. 예, 다 좋아합니다. 예. 제가 학창 시절에 축구 운동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축구를 지금 하면 숨이 헐떡거려서 못하겠고 공도 제 맘대로 잘 안 가고 막 그렇더라고요. 또 근데 사실은 축구는 11명이 우리 팀만 11명이 모여야 되고 또 상대 팀은 또 11명 꾸려야 되는 게 물론 네. 조기 축구에다 이런 데 들어가면 편하긴 한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운동 안 하던 사람끼리 만들어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갖춰지면 뭐 풋살 같은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요? 네, 풋살 같은 것도 좋고요. 얼마 전에는 이주총 원장님께서 테니스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주총 원장님은 저한테도 네. 테니스를 추천하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막 그게 테니스는 근데 배드민턴이랑도 비슷하지 않나요? 뭐 못하더라도 배우면 되니까요. 배워서 하면 되니까. 사실은 뭐 서구권에서는 골프보다도 이제 귀족 스포츠가 테니스 아닙니까? 네, 테니스가 이제 항상 넓은 데서 못하니까 안방에서 하고 싶다고 만들어진 게 탁구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전 탁구 진짜 못하거든요. 저도 잘 못합니다. 잘 못하세요? 당구는 잘 치시나요? 당구도 못 칩니다, 저는. 다 잘하실 것처럼 그렇게 하셔놓고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30대 청춘이고 사실은 40대는 요즘에는 아직 완전 청춘이죠. 요새는 40대 중반까지는 청년이라고 충분히 볼 만큼 이제 다들 외모도 진짜 박기원 팀장님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90년대 막 이럴 때 어렸을 때 30대 아저씨 보면 진짜 완전 아재였거든요. 박기원 팀장님보다 훨씬 더 사가 보이는 지금 40, 50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관리하고 그리고 시대의 영향인지 뭐 미디어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다 조금씩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거는 예전하고는 저희가 삼촌 불렀던 그 세대랑. 근데 그 삼촌 했던 그 세대에서 제가 막상 올라가 보니까 약간 좀 그만큼 안 늙은 것 같고. 네. 아마 마음이 아직까지는 청춘이라는 생각에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그분들도 그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긴 한데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 참 이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사실 좀 힘들지만 힘든 걸 넘어서 사실은 힘든 거는 감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지옥 같은 혹은 이제 이 낭떠러지 같은 현실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 그게 사실 안 느껴질 때도 많고 좀 힘든데 언젠가는 사실 볕들 날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뭐 저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꼭 저희가 그 수지를 다 안 보더라도 우리공화당의 제 세대가 아니라 제 후배 세대가 되든 아니면 이제 뭐 우리공화당이 우파 전체를 깨워서 우파 전체가 탈바꿈을 하는 계기가 되든 뭐가 됐든 우리는 미랄이 되고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확신이 저는 있거든요. 근데 그때 돼서 우리가 이제 조금 여가 생활도 좀 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투쟁했지 열심히 투쟁했지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정상화된 게 다 그래도 보이진 않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우리의
영향이다라면서 서로 술잔을 기울이고 자축을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우리 공화당에 들어오면서 태극기 집회에서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몸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때 네.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몸으로 이제 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배운 게 이제 그거라서 태극기 집회 하면서 이제 서명대 전국 각 시도의 서명대를 또 이제 뭐라 그러죠? 순회를 하면서 그리고 오면서 우리 광화문에 이제 그 천막 6.25 당시 그 당시까지 천막 거의 이제 몸으로 뛰었죠.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냥 좀 감동적인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래서 문제라니까 제가 이제 자꾸 한국말이 자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충분히 잘하고 계셨어요. 제가 네. 좀 더 잘 이끌어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참 저 지난번 편에가 제가 우주통행 청년들이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3명을 이끌어내면서 정말 저희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왜 너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친구들을 제가 끌어내지를 못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괜히 저도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멋도 못 살리고 저만 이제 너무 그래 된 것 같아서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최대한 이제 네. 팀장님의 매력을 사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청국장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구시대 같고 진짜 진국 같은 느낌이거든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딱 언제 먹어도 딱 호불호 안 달리고 딱 먹을 수 있는 딱 진짜 한국 최고의 약간 설렁탕 깔끔하고 어느 지역도 안 가리고 딱 전 진짜 그 처음 들어왔을 때 박경 팀장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나는 게 그때도 어쩌지 못하게 저도 뭐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당은 완전 이념 정당인데 공채라는 게 사실은 이제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어떤 네, 사람이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검증은 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걸 다 속이고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한번 들어오고 나서는 그거에 무르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네, 고용이라는 게 요즘 네. 대한민국 세계적 고용 추세가.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박경 팀장님이나 같이 들어오신 일기공채 1기 맞으시잖아요. 2기입니다. 2기시죠? 예, 예. 그러니까 2기 공채분들을 의심을 했던 건 아니지만 사실 저분들도 다 믿을만하고 좋은 분들이겠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이념 정당인데 못 섞이고 서로 힘들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진짜 본인이 먼저 뭘 해야 되지 이러면서 막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시키는 거 없으면 그냥 이러고 있는 애들 많아요. 아마 네, 동년배 중에서 그런 사람도 많을걸요. 많이 있죠. 맞죠. 친구들도 아직까지. 근데도 네. 그때도 사실 어색하고 불편한 그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일할 거를 막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리저리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네. 신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타인에 대해서 너무 무한정 말도 안 되는 신뢰를 갖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 간에도 그리고 이제 단체 간에도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정당을 바라보는 이 신뢰 관계도 결국에는 오랫동안 자주 마주 보면서 지속적인 사실은 살 맞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살 맞대고 그러니까 자주 맞습니다. 마주치면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게 가장 곧 신뢰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건. 가야 할 길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오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오겠죠. 국민들께서도 진짜 한국 속담 중에 정말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가 모난돌이 정 맞는다 네. 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전에도 그 단체에 있을 때는 문제점을 모르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몰랐죠.
근데 진짜 이만큼의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의 개혁의 의지를 가진 집단이 사실 모이는 게 진짜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 공화당의 사실 위대함이에요. 민초 중심이. 그래서 예. 그 단체에서는 뭐 특별하게 이념 교육, 가치 교육 자체가 없었어요. 단지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그냥 얘기하는 거. 틀렸니 맞니 네. 뭐 이런 거. 그런 중심이었기 때문에 뭐 확실한 뭐 이념이다, 확실한 보수다, 그런 왜 마음의 경계가 불분명한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공화당에 오면서 정확하게 이제 가르마죠, 가르마. 네? 이게 보수고 이게 진보고, 정확하게 이제 가르마를 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우리 공화당의 나름 그 이념과 가치를 이제 서서히 지금도 익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근데 제가 정말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정말 가장 전 사실 지금까지 몰랐어요. 불과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것 같은데 가장 충격적인 게 그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 그 미련을 못 버리는 제1야당 그 정당에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 내부 노조가.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더불어민주당에도 노조가 없고 네. 정의당에도 노조가 그러니까 그 극좌파 그 좌파 정당에서도 그러니까 정당의 이제 의사결정체를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노조가 보수정당이라는 보수 제1야당이라는 집단 내에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 그 당원 그 당직자 노조가 네. 윤미향 단체에 기부도 하고 막 활동도 했더라고요. 아. 그게 2014년 막 이럴 때. 그거를 제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봤는데, 네. 진짜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잠입당에서 뺏긴 게 맞다. 잠입당에서 완전히 뺏긴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기 보수라고 얘기하지만 맞아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진보지만 또 보수인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자기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 사회의 그 문제점, 어떻게 보면 사회에 돌아가는 그 시사 같은 경우도 잘 몰라서, 단지 사람이 이끌려가지고, 저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뭐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의 뭐 말을 잘하니까 이끌려가지고, 그냥, 자기가 성향도 자체도 모르는 판단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따라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제 친구들도 많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제 친구 중에 한 놈이, 노무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좌파 정당을 지지를 하고, 좌파 정당만 뽑아갖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친구랑,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별로 정치적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싸우기 싫어서. 네. 그리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잘 안 만나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어쩌다 그 친구랑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는데, 국방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고 특히 김정은이랑 김정은과의 그 북한 체제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고 그래도 자영업자 다 죽이는 이런 정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뽑고 있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우파의 가치 오히려 보수가 인물 중심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오히려 좌파들이 특정 인물 영무시하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하자면 좀 그렇긴 한데, 신격화하고 영웅화하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인물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무조건적인, 세뇌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잘못했던 그쪽을 지지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거 같습니다. 박원순도 네. 그래왔고, 네. 박원순도 그러고 있는 것 같고, 노회찬도 그러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랬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들한테 보수의 멋을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게 인간적인 면모 그러니까 좌파들의 자신들의 이념적인 부분은 감춰놓고 인간적인 면모와 시대적으로 약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포인트를 잘 짚고 나오고 계속 부딪혀가지고 인물로서 반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인물적으로는 노무현 씨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누구나 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수 정치인들은 제가 귀족주의라고 좀 말을 많이 하는 게 그런 접근이 부족했어요. 젊은 세대한테. 보수의 맞습니다. 가치가 이렇고 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걸 주장을 하는데 시대가 바뀌더라도 이런 게 필요할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나는 그거를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너희들 앞에 더욱 공정하고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이런 부딪히는 설득 과정이 은연중에 네.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진짜 지금 103석 국회의원들도 딱 국회의사당 안에서만 의정활동을 하잖아요. 네. 언론 마주친 뭐 자기들 조명해준 언론들 입장에서 뭐 굳이 그 정치인을 조명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브먼트를 만들지도 않는데 그 정치인 뭐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잘했으면 조명해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폐쇄적인 모습이 결국 공감대를 일으켜내지 못하고 옳은 사상도 죽여가는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실질적인 예가 제가 예전에 이제 집회 때 조국 구속 티를 입고 집회를 하고서 그 티를 입은 채로 제가 이제 KTX 타고서 이제 시골집을 갔거든요. 거기 이제 시골 동네 이제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조국 티를 입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모임이 이제 중반으로 이제 시간상 이제 중반으로 하고 있고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올라와서 내기로 하는 와중에 한 친구가 내 티를 보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조국이 뭐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갑자기 나도 이제 그런 걸 처음 느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뭐 정치 이슈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도 싸울 만한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갑자기 조국 구속 그 노란색 글씨를 보고 갑자기 발진. 급발진.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친구가 혼자만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했고 그 상황이. 그래서 한번 그 대화를 했었어요. 대화를 하고서 이제 결국 마무리는 뭐냐면 네가 뭐 나를 생각해서 뭐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입고 다니면 어디 가서 맞는다. 해코지 당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전반적인 우리 세대, 우리 40대 친구들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사회가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조국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뇌가 됐고, 이게 나쁜가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제 판단을 못하고 있다, 정확하게.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친구분들은 이제 다 자녀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그렇죠. 근데 진짜 자식 있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한 50대 초반? 40대 후반쯤 된, 그러니까 한 10살 정도 된 애가 있으신 분이 제가 저도 똑같은 조국 구속을 입고 있었는데 조국이 뭐가 잘못됐냐고 막 저한테 하시길래 제가 본인 아들 딸이 입시할 때 조국 딸 같은 똑같은 사례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시겠네요 이러면서 괜찮으시겠네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근데 조국이 뭐가 잘못됐냐고 말하는 거 보고 진짜 이거는 뭐지 싶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흐름을 이어가면 그러니까 반박을 못하거나 하는데 근데 무조건적인 지진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거를 본인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맞아요. 그게 아예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틀렸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니까 머리에 이제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거기에 쉽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고 본인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더라도 본인들은 좀 인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느끼는 문제점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도 말하는 이 상황도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원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경의를 표하는 거는 결국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과정이 아직 더 세련돼져야 되고
더욱더 발전의 여지가 있지만 부딪혀야 사실은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봐야 청년들도 전혀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저 사람들 아예 생각 없게 가는 청년보다 저 사람들 아직도 박근혜 타령이야? 심지어 욕을 하고 속으로 지나가더라도 그게 차라리 전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예 잊고 지나가는 것보다 언젠가 한 번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박근혜는 왜 아직까지 저기 있지? 이런 식으로 혹은 뭐 그때 그만큼의 문제가 됐었는데 왜 아직도 사법부에서는 판결이 안 났지? 뭐 이런 원천적인 우연에 기반한 변화도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변화에 이제 물장구를 치게 만드는 돌을 던지는 거는 결국 누군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고 동지분들이 해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성실한 일꾼과 아직 부족은 하지만 저도 부끄럽지 않게 계속 투쟁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너무 과찬만 해주셔가지고 아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데 저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말을 잘 못해요. 예쁘지 않은 사람한테 예쁘다고 말도 못하고 뭐 잘생기지 않은 사람한테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말도 잘 안 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의 장점이 제가 가슴 진짜 올리게 느껴지면 진짜 일꾼 진짜 박현 팀장님은 진짜 성실함 하나는 진짜 제가 살면서 보았던 사람들 중에 탑이다. 젊은 사람들 중에 진짜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그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박경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해왔던 과정이 힘들지만 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해왔던 게 무의미한 일이다가 돼버리는 게 가장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무의미한 거는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변해버리는 거겠죠. 이 기조를 잘 유지하고 절대 좌파의 이념에 물들지 않는 절대 우파의 중심을 지키고 잘못된 거는 변화하고 바꿔가면 되지만 쪽심이 되는 기본 가치가 없으면 그거는 정당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 이익집단 정당 하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되면 안 된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책임이다. 그렇게 맞습니다. 마무리를 사실 좀 하고 싶으면서 마무리요 벌써?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되어갑니다. 벌써 마무리. 진짜 사실은 이런 분 한 분 모셔놓고 사실 시리즈로 끊어가지고 진짜 한 3편 나눠서 찍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 시간 상에서 제가 이렇게 멋진 분을 매력을 끌어내는 것도 제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제가 뭐 명 MC였으면 좋았을 텐데. 명예씨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고요. 아유, 진짜 안타깝고 앞으로 제가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도 살짝 잘라주세요. 우리 둘이 잠깐. 네. 본인의 인생은 그리고 앞으로의 살아가고 싶은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건에 비유하거나 아니면 물건의 비유요? 네, 물건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비유를 하신다면 그냥 물건이 아니라 뭐 비유를 하신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청년이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생각을 좀 해보실래요? 아니면 바로 해보실래요? 아니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문브레이커스 출연하시는 분들 마지막 정리를 하기 전에 마무리를 짓기 전에 꼭 하나 고정적으로 질문하는 걸 하나 가져가려고 합니다. 본인의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청춘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그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신다면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면은 제가 시를 하나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운치 있다.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 한번 읊어보자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게 이제 시가 전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제목이 너에게 묻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나도 그 열정적으로 연탄불에 그 열정적으로 해서 평생 한번 이 당을 위해서 이 국가와 이 당과 그리고 내 가족과 뭐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계획은 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상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사실 이 질문을 처음으로 해본 게스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운치 있게 시로서 답변을 주셨고, 사실 우리 만한 당원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뭐 표현의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 다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고, 우리는 사실 새하얗게 불태웠어 라는 사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밈이 있잖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표현이 있는데, 새하얗게 우리의 청춘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을 불태워서 이 나라의 미랄이 되고 밑거름이 된다면 그거만큼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혹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뿌듯하고 그리고 이제 술안주거리가 되는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로 나아가 주시는 박경 팀장님의 인생에 진짜 한번 응원과 박수를 보내고 함께 해주시는 당원분들도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가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브레이커스 청춘과 만나는 시간 오늘 이렇게 박기영 팀장 우리공화당의 조직팀장 박기영 팀장님을 게스트로 모셔보고 얘기 들어봤고요. 마무리 끝 인사를 짓기 전에 당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과 혹은 앞으로의 당부 뭐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 할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최고위원님께서 뭐 주는 그게 아니라 예 앞으로 더 초대를 해주시려고 그럴지 몰라도 네 제가 좀 더 이제 정치적으로 또 좀 해가지고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좀 더 내 나이대 제 40대 그리고 40대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너무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아니 자를 필요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나오고 나면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네. 여기 나오고 나서 아마 박기영 팀장님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왔던 청년들도 본인이 사실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다시 깊게 생각하고 혹은 더 나아질 수 없었던가를 고민하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주인공이라면 더욱.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박기영 팀장님도 다음번에 한번 모셔보고 지금까지 나왔던 청년들도 언제 한번 다시 모셔보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있으면 또 굉장히 괜찮을 것 같네요. 사실은 맞습니다. 생각을 깊게 못 해봤던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힌트를 주셔서 아주 좋은 기획 아이디어도 얻고 갑니다. 그건 아니고. 자, 또 더 이상 하실 얘기 없으실까요?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얘기는 많지만 다음번에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뵙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기영 팀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당직자분들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사실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격려를 해주시고 회초리와 격려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잖아요.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동지들에게 좀 더 격려와 칭찬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문브레이커스 오늘은 박기영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하세요.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